말 그대로 잇몸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가지고 치아 이제 뿌리 쪽이 드러나는 걸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잇몸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거랑 약간 유사한 거는 이제 치아의 목 부분이 이제 마모가 됐을 때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은 잇몸 자체가 올라가거나 내려간 거랑 치아 자체가 마모된 거는 조금 다르긴 한데, 근데 그게 같이 오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원인이 비슷한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제 치아가 좀 시리거나 뭐 보기 안 좋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잇몸이 계속 내려가면 나중에 치아가 흔들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좋겠죠. 요즘에는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하면 잇몸이 내려간다고 알고 계시고, 양치질을 특히 이제 옆으로 가로로 세게 하는 분들은 치아가 마모되고 잇몸 자체도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 두 가지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더 심하게 잇몸이 내려가고 치아가 또 마모되고 이게 반복되기도 합니다. 잇몸 염증이 심할 때도 잇몸이 내려가는데요. 잇몸 염증은 보통은 이제 스케일링 같은 걸 안 해서 혹은 양치질을 잘 안 해서 치석 같은 게 많이 쌓였을 때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치과에서 이제 스케일링 같은 거를 열심히 해주시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잇몸 치료 같은 걸 받으시면은 예방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이유 원인으로는 이갈이 습관이 있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거나 너무 씹는 힘이 강하신 분들도 치아가 마모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잇몸이 또 내려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치아를 이렇게 꽉꽉 씹으면 이 닿는 면이 깨지거나 마모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치아의 목 부분이 치아가 순간적으로 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깨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모된 것처럼 깨져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잇몸이 얇은 분들은 잇몸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씹는 힘이 강하고 뭐 이갈이가 있고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는 분들도 이제 잇몸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과에서 치료를 할 때 보면요, 이 단단한 치아가 깨지거나 뭐 썩었을 때는 이제 뭐 떼우든지 뭐 보철물을 붙여서 원래 형태로 회복시키는 게 비교적 쉽거든요. 근데 잇몸은 좀 어려워요. 잇몸은 한번 내려가면 이렇게 회복시키는 게 어렵고, 일단 첫 번째로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상처가 났다 이런 건 다 낫겠지만, 잇몸이 그냥 쭉 내려갔다 이거는 회복이 잘 안 되고,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뭐가 있냐면 잇몸 이식술이 있습니다. 잇몸 이식술이라는 거는 입천장을 만져보시면 되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잇몸 조직이 되게 단단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잇몸이 내려갔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막 쉬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률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 잇몸 이식을 많이 해보고 잘하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면은 그래도 성공률이 높지만, 어쨌든 어려운 수술에 속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뭐 엠도게인 같은 시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잇몸 이식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잇몸에다가 젤 타입의 약 같은 거를 넣어놓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특정 경우에서 효과가 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둘 다 쉬운 건 아니라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교정을 하다 보면 잇몸이 또 얇은 분들이, 아니면 기존에 좀 치주염 같은 게 조금 있었던 분들이 잇몸이 내려갈 때가 있는데, 물론 교정이 다 끝난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제 치료들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성공률이 막 90% 이상이고 이런 건 아니라서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모든 부위에 걸쳐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뭐 앞니 쪽에 잇몸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심미적으로 너무 이제 안 좋은 경우, 그럴 때 골라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인을 잘 살펴보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양치질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건데, 잇몸 퇴축이나 치경부 마모, 굴곡 파절 같은 걸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가로로 세게 닦는 거예요. 이거를 힘을 좀 푸시고 좀 부드럽게 위아래로 닦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양치질을 올바로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제 예방법이고, 두 번째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와서 스케일링,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잇몸 치료 같은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잇몸 염증이 있으면
치은이 퇴축되기 때문에 잇몸 염증을 예방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너무 질긴 음식이나 딱딱한 거를 자주 드시는 것도, 그리고 껌을 씹는다거나 이런 것도 치아에 계속된 힘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가 깨져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식습관을 고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갈이 습관이나 이를 꽉 무는 습관도 있으시면 그 습관들을 고쳐 나가 보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갈이나 이제 이 꽉 무는 걸 주무실 때 하는 분들은 예방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이갈이 장치라던가 아니면 뭐 보톡스 주사를 맞아서 좀 빈도수를 줄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고, 흡연이 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잇몸 염증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잇몸이 또 잘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잇몸이 좀 안 좋고 내가 잇몸이 좀 내려가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잇몸이 얼마나 내려갔느냐 그리고 증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잇몸이 내려갔을 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으로 잇몸 이식이나 엠도게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뭐 쉬운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잇몸이 조금 내려갔다고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잇몸이 조금 내려갔거나 증상이 없으면 사실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에 오실 필요는 없고, 치과는 이제 심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뭐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하러 오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잇몸이 내려갔는데 아니면 치아가 이렇게 마모가 돼서 시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시린 부위에다가 뭐 약을 발라본다거나 아니면 시린 부위를 뭐 레진이나 글래스 아이오노머라는 재료로 떼어본다거나 이렇게 치료하시면 되고요. 잇몸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좀 보기 안 좋다, 뭐 잘못될 것 같다, 그런 정도로 많이 내려가신 분들은 이제 그때 잇몸 이식술이나 엠도게인을 그때 하시면 됩니다. 조금 내려간 건 사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잇몸이 많이 내려가거나 치아가 마모돼서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